네. 영향을 그래서 받은 힙합의 장르. 그렇죠. 힙합 나올 때가 됐죠. 네. 그 당시 아까 헤비메탈 부분과 살짝 연계를 시킨다면요. 네. 아까 이제 헤비메탈 전성기 1차 전성기가 쇠퇴하면서 발라드가 이제 강세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발라드가 강세가 되면서 1차 그 헤비메탈 1세대의 보컬리스트는 이제 솔로로 전향을 해요. 네. 임재범, 김종석, 또 누가 있었을까요? 유현상도 그렇고 네. 그런 식으로 전향을 하면서 이제 1집들을 내면서 히트를 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발라드에 편승하게 돼요. 네. 그러다가 90년대 초반이 되면서 아까 잠깐 언급이 나왔던 스테이지와 아이들이 네. 연계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가요계는 댄스 음악으로 이제 급변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댄스 음악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랩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그 전에도 약간의 뭐 랩을 사용했던 노래들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렇죠. 일부. 네, 네, 그렇죠. 네, 일부 뭐 김수철 씨의 음반도 살짝 소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홍서범, 김석관. 네, 홍서범의 김사컷 뭐 이런 데 들어가기도 하고, 송창식 님도 랩 아닌가요? 약간 싱랩에 가까웠죠. 그분도 음유 시인처럼 약간. 근데 좀 약간 송창식 씨는 읍조린다. 뭐 랩이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고. 제가 송창식 되게 좋아하는 그 가수 중에 하나긴 한데 네. 딱히 뭐 음정이나 박자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부르시는 맞아요. 분이. 완전 자유로운. 맞아요. 그 심지어는 가사도 맨날 바뀌어요. 기분에 따라. 네, 그랬다면서요. 가사가 계속 바뀌는 경우도 많아요.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댄스 음악이 들어가면서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 또는 현진영 이런 분들이 랩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랩이 활성화가 되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랩 발라드에도 랩이 들어갔어요. 이거죠. 랩 발라드. 중간에. 중간에 이제 간주 부분을 이제 가만히 있기가 뭐하니까 거기다 이제 랩을 이제 끼워넣기 시작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래퍼들의 수요가 이제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래퍼들의 대우는 정말 너무 별로였어요. 그래서 일종의 랩을 만들고 이런 것도 창작이 하나인데 그 창작에 대한 정확한 페이를 받지를 못했죠. 그땐 열악했군요. 네, 그리고 댄서의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저의 기억에는. 래퍼들이. 네. 댄서를 하는 사람들이 래퍼로 많이 전향을 하게 네. 됐죠. 뭐 래퍼나 가수를 했던 뭐 휘성 같은 경우도 댄서 출신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기가 간주 부분에 랩을 했던 가수가 방송에 나온다. 아, 그러면 그게 백지영 님이 노래 부실 때 김종민 씨가 나와서 랩하는 뭐 그런 느낌 얘기하는 건가요? 그거랑은 좀 달라요. 네. 아, 다른 거예요? 네. 백지영 씨 노래 김종민 씨가 랩을 한 적이 있나요? 아니, 김종민 아니고 저기 옥태견. 옥태견. 그러니까 아, 그런 피처링. 예. 그 당시에는 피처링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만약에 어떤 발라드 가수 중간에 랩을 자기가 참여를 했는데 그 가수가 TV에 나온다. 그래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이 래퍼는 방송에 출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출연에 대한 정당한 페이를 받아야 받아야죠. 되는데 네. 그 당시에는 뭐 한 번 출연을 하고 뭐 한 교통비 정도? 한 2만 원, 5만 원. 교통비, 네, 딱 교통비네요. 네, 그렇게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90년대 초인데? 90년대 중반쯤 되지. 근데 근데 그 당시 90년대 중반에 아르바이트 시급이 한 1,700원, 1,800원 이 정도 할 때예요. 2만 원이면 작은 돈은 아닌데. 네, 작은 돈은 아닌데 그래도 안타깝지 그래. 네. 아니, 뭔가 방송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하면 2만 원, 5만 원. 왜냐면은 방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 시간이라는 거는 거의 이제 시급 대비 좀 더 많이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공연을 하게 되면 이제 리허설도 하게 되고 세팅도 하게 되니까 거의 하루 반나절 이상은 날리는 건데. 그렇지만 그 돈을 받아야만 했고 그렇죠. 그 분들은 우리 충전하셔야 그리고 되는 거죠. 방송에도 나가면 그래도 얼굴이라도 알릴 수 있고 맞아요. 또 인맥을 넓힐 수도 있고 같이 그런 기회 때문에 많이 이제 방송을 하게 되었고 사실 뭐 앨범 크레딧에도 안 들어간 그런 래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네. 그러한 열악한 환경을
이제는 다 탈피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힙합 하는 분들이 만들었던 곡이 1999년에 1999 대한민국이라는 컨셉 음반이 있어요. 이제 대한민국으로 1999 대한민국. 그게 참 정말 숨어있는 그런 음반들을 잘도 찾아오시네요. 1999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이제 예. 힙합 음악들은 정말 마니아 중에 마니아들만 듣는 음악이었어요. 아까 말했던 가수 중간에 랩을 하는 건 힙합이 아니었어요. 아니죠. 네. 네. 이제 지금으로 치면 그냥 피처링 그렇죠. 수준이죠. 네. 그냥 랩을 넣으라니까 랩을 넣었는데 힙합으로서의 제대로 된 힙합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그 1999 대한민국이라는 앨범을 필두로 해서 힙합이라는 장르를 조금 더 대중에게 소개를 시켜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어요. 왜냐면은 1999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허니 패밀리 허니 패밀리. 네. 예. 허니 패밀리의 전신은 허니라는 팀이 있었거든요. 네. 왜 자꾸 허니 이 생각나는데. 그 허니라는 팀에서 좀 더 사람들을 모아서 허니 패밀리가 되었고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 이제 리쌍이에요. 그 당시에 시작해서 지금도 남아있는 그룹은 리쌍이 유일하다? 아니 허니 패밀리의 멤버들 중에 허니 패밀리에서? 네. 허니 패밀리의 멤버들이 그 허니 패밀리가 해체가 되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활동을 하다가 처음에는 리삼 트리온가 같은 뭐 그런 네. 식으로 맞아요. 게리와 콘서트하다. 또 누구였죠? 길이와 리쌍. 디기리라고 세 명이서 리삼 트리오를 했었어요. 모르는 그래서 트리오구나. 네. 세 명이. 그러다 디기리가 빠져나가면서 둘이서 남으면서 리쌍이 된 거죠. 네. 게리와 길이. 네. 네. 그런 허니 패밀리가 필두로 해서 이제 곡들을 이제 만들어서 네. 냈었고 그렇게 해서 또 인기를 꽤 많이 끌었어요. 그래서 그런 크루들이 형성이 되고 그때 허니 패밀리와 같이 피플 크루라는 팀이 또 하나가 있었죠. 피플 크루는 MC 몽. 금기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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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기 있었고. 그럼 네? 네. MC 몽. 뭐 이름을 한참 떠댕기던 그. 네. 네. 엄청 났었죠. 당시에는. 네. 네.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 음반이 좀 잘 되고 나니까 또 시리즈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패밀리가 95년도에 데뷔하셨군요. 95년도 허니라는 혼성 그룹으로 데뷔를 하셨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그래서 허니는 아마 그 철이 형이 리에 씨가 거기서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 역사가 있네요. 네. 서태지 아이들의 이준호 씨에 의해서 기획된 팀이라고 하네요. 하여튼 뭐 힙합계의 전설이랍니다. 네, 뭐 그 힙합 쪽 댄스 음악의 뭐 유명한 프로듀서인 신철 씨, 철이함의 신철 씨가 뭐 기획을 해서 만들었기도 해요. 사실상 그분 기획이군요. 네. 그렇게 되었는데 이제 두 번째 타이틀이 이제 2000 대한민국이에요. 네. 제가 1999 대한민국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음반을 못 찾았고요. 2000 대한민국 CD부터 제가 좀 찾아왔어요. 2000 21세기로 넘어오네요. 네, 2000 대한민국은 여기서는 이제 지금까지 활동하시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아까 여기 리삼 트리오도 나와 있네요. 디기리군요. 네. 디기리. 디기리.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이 2000 대한민국의 약간 특징은 뭐냐면은 아까 199 대한민국 같이는 약간 언더그라운드보다는 오버의 성향이 좀 가까웠어요. 허니 패밀리가 워낙에 그 전부터 좀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오버그라운드 사람들도 처음 들어봐요. DJ DOC가 그나마. 네. 그나마 좀 여기서는 알려져 있었어요. DJ DOC는 여기도 계셨었는데. 네. 그 당시 뭐 활발한 활동을 했으니까요. 네, 그러네요. 2005년. 이렇게 오랫동안 전성기였어가지고 DJ DOC는. 네. 2000 대한민국에서는 약간 언더그라운드 쪽의 뮤지션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이 언더그라운드 뮤지션은 그때는 이제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에 PC통신 각각 3사의 언제 쪽이냐 그게. 힙합 동호회들이 있거든요. 네. 그 힙합 동호회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인지도를 쌓으신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죠. 주로 아마 이 2000 대한민국은 천리안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 그러네요. 여기 천리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천리안에 활동을 하시던 분들, 가리온 네. 같은 경우는 아직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저기 참여했던 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네. 그러네요. 네. 거의 없네요. 가리온 이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네. 가리온도 모르시잖아요. 네. 야, 이 이름들이 하나같이 진짜 PC통신 시대라고 그런지 이름들이 요즘 부르는 닉네임들하고 좀 많이 스타일이 다르네요. 네. 그렇죠. 요새는 그 랩네임이라고 거의 이제 다른 식으로 많이 부르는데 그때는 거의 이제 본명으로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윤희중, 이현도 이 두 분 빼놓고는 다 뭐 디크루, 톰보이즈, DJ, DOC 뭐 아우 대단하십니다. 네. 장면들 끝내주네요. 그렇게 그 이제 힙합 컨셉 음반들이 이제 인기를 끌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또 시리즈가 나오죠. 2001 대한민국. 힙합 탄력 받았어. 힙합 가자. 네. 2001년도에 곡이 네. 발표됐고. 2001년 대한민국에서는 어디 참여하신 분들을 한번 볼까요? 본격적인 21세기 시작. 네. 45rpm. 45rpm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알만한 네. 거고요. 이 3534가 2000 대한민국의 윤희중 씨가 3534이고요. 아. 그리고 그나마 알만한 조피디. 이 조피디 아니 잠깐 이거 할 때도 2000 대한민국인데 전 이거 어떻게 들었냐면 순간 잠깐 이게 인천 대한민국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조피디도 지금 잠깐 이상한 발음으로 들어갔고 머릿속에서 이상한 상상이 지나갔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는지 진짜. 네, 야 조용히. 2000 대한민국, 2001 대한민국 네. 이렇게 히트를 치고 나니까 이제 힙합 공연을 하는 그런 클럽들이 네. 뭐 그런 클럽들 중에서 이제 유명한 게 이제 마스터플랜이라는 그런 친촌에 있는 클럽이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또 모여서 이제 만든 컨셉 음반들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게 돼요. 힙합에 이제 뭔가 네. 근데 이때 국힙은 뭔가 한자를 굉장히 예, 그러니까 대박이다. 타이틀 자체가 힙합 대한민국이다 보니까 네. 이제 뭐 한국에 관련되는 부분 뭐 그런 것들을 약간 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국뽕에 해당되는 그런 컨셉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뭔가 국민 힙합의 느낌으로 여기서도 예 저희가 알만한 사람이 없죠. 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사이드빈이 있어? 좀 나오네요. 조피디 말고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2000년대 초반에 이런 힙합 컨셉 음반들, 컴필레이션 음반들이 인정합니다. 마구마구 쏟아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힙합 음악이 이제 완전 언더그라운드에서부터 살짝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부터 아까 말했던 뭐 리쌍이라던가 네. CBMS라던가 네. 이런 팀들이 이제 대중적으로 조금씩 인기를 얻게 되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이제 뭐 힙합 문익점이라고 볼 수 있는 뭐 드렁큰 타이거, 뭐 타이거 제이키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활동을 하고 네. 이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힙합이라는 입지가 조금씩 굳건해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해외 힙합들도 이제 그 피처링이라는 개념으로 그 전에는 이제 피처링이라는 걸 개념을 그다지 쓰지 못했지만 아까 전에 맞습니다. 얘기했던 거. 이제는 피처링이라는 개념으로 힙합은 공유하는 문화다.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피처링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실제로 2001년 대한민국에서는 피처링이라는 약어를 씁니다. 네. 네. 2000 대한민국이 있었나요? 2000 대한민국에도 피처링이라는 네, 거를 있었네요. 쓰네요. 예, 여기 힙합 쪽에서는 이제 피처링이라는 대한 개념을 그래도 잘 적용하면서 네. 이렇게 작성을 했네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인기 가수의 피처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름을 이제 타이틀 자기의 이름이나 랩네임들을 알리게 되니까 이제 조금 더 네. 대중적으로 알리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음반도 계속 언더그라운드 음반 활동을 하면서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힙합이 대중문화를 이끌어가게 된 계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쇼미더머니죠. 그렇죠. 엄청나게 최근 얘기 아니에요? 쇼미더머니가 이제 작년에 했던 게 11. 네, 그러니까 10년 내외니까. 10년 전. 네. 그 10년 전을 뭐 최근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강산이 변한다고들 하죠. 네. 그러니까 80년대에서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10년. 아니요, 2000 대한민국은 2000년도니까 네. 2000년도에서부터 한 10년 정도를 이렇게 힙합을 이끌어왔죠. 이 네. 1세대 힙합퍼들이. 아, 10년 정도를 이끌어오다가 쇼미더머니에서 쇼미더머니에서 이제 그분들이 프로듀서라는 타이틀을 올라가게 되고 네. 새로운 힙합하는 오. 분들이 쇼미더머니와 더불어서 더 성장을 하게 되었죠. 그렇죠. 주류 세계로 왔어 이제. 그렇지. 메이저 세계로 왔어.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발라드보다는 이제 힙합이라는 장르가 가요계를 거의 이끌어간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쇼미더머니와 같이 한 이제 그런 콘서트 이제 뭔가 오디션형 이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슈퍼스타 K에서부터 네. 시작을 해서 그죠. 이제 뭐 3, 4는 전부 다 했었고 또 뭐 자기네들의 나름대로 맞게 네. 그러다가 쇼미더머니에서 이제 막 이제 힙합에 대한 완전히 대중화가 열정이 터지고 방송의 힘인지 뭐 그 힙합 그 래퍼들의 어떤 파괴적인 힘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저는 쇼미더머니 이후 오히려 힙합을 더 안 듣게 됐어요. 거기서 쓰는 용어나 말 컨셉 이런 것들이 원래 힙합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시대상이나 사회상을 떠나서 자기 과시나 혹은 그 사회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들을 너무 많이 뭐 물론 방송용이었겠지만 그런 게 강조되면서 그게 정서적으로 좀 와닿지 않는 느낌들이 좀 많이 강조가 되니까 좀 마음이 떠났다고 해야 되나? 사실 이제 뭐 매해 힙합하는 사람들의 유행을 트렌드를 쇼미더머니를 통해서 많이 보여주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네. 그러긴 했죠. 뭐 이제 일종의 뭐 플렉스라던가 네. 뭐 자기 과시하는 그런 맞아요. 것들 그리고 이제 상대편을 디스하는 그런 분들 네. 사실 이 모든 게 사실 미국에서부터 건너온 힙합의 문화이기는 해요. 뭐 에미넴이 뭐 대표적인 인물이고. 네, 그런데 이거를 저는 이제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사실 그들의 문화 정도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제 정서랑 정서랑 안 안 맞을까? 맞는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까 헤비메탈에 관련돼서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헤비메탈을 사람들이 터부시했던 가장 큰 이유는 시끄러운 음악과 악마주의예요. 네. 그들이 추구하는 악마, 뭐 이제 그리스도에 배척하는 네. 그런 그 분야가 특히 뭐 미국이나 이런 부분은 워낙에 이제 그 개신교 기독교적인 네. 부분이 굉장히 크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맨날 검은 옷 입고 나오고 화장 네. 꺾이고 그랬던 거구나. 네, 그렇게 그게 하죠. 고스죠. 그랬군요. 네. 사실 헤비메탈에 악마를 믿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아, 알아요. 실제로? 실제로 악마주의를 표방하고 실제로 악마를 믿고 네, 데스메탈이라든지 뭐 완전 크레이지하게 가는 메탈도 많잖아요. 네. 다큐멘터리 장르예요? 아니면 장르. 그룹이 장르? 네, 장르 장르니까 약간 좀 더 하드하게 하드하고 스피드하고 뭐 그런 장르예요. 그러니까 메탈리카는 알고 계시죠? 네, 알죠. 메탈리카를 더 깊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뭐 데스메탈이라고 다 악마를 믿는 건 아니긴 한데 그렇죠. 음악이 뭐 좀 약간 크로우하겠네요. 네, 근데 사실- 장르니까요, 사실. 그렇죠? 아까 말했던 그 오저스번 같은 경우도 오저스번 알고 계세요? 네, 알죠. 워낙에 이 사람은 이제 헤비메탈 대부예요. 네. 그런데 이 사람도 공연에 뭐 자기가 뭐 박쥐를 뜯어 먹었다거나 아니면 공연 중에? 공연 중에 박쥐를 입으로 뜯어서 먹었다라는 그 썰이 있어요. 실제 박쥐 아니면 가짜 박쥐? 많은 썰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확실하죠. 실제로 뜯어서 피가 관객에게 튀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저스번 자체는 그냥 모형이었다. 네. 모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자기는 또 박쥐인지 몰랐다 또는 뭐 비둘기였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좀 썰들이 많아요. 비둘기였다. 이거를 자기가 약간 퍼포먼스식으로 사진을 이제 모형 박쥐를 입에다 물고 하는 그런 사진들을 퍼포먼스로 보여주기도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 영상을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어저스번 같은 경우도 사실 악마를 숭배한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많은 분들이 제가 또 공포 영화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누누이 얘기하셨죠. 공포 영화에
악당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네. 과연 그 사람은 악당일까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배역이잖아요. 배역이죠. 네. 배우죠. 헤비메탈도 컨셉에 맞는 배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거랑 똑같이 힙합에서의 플렉스 네. 역시 과시하는 자기의 어떤 컨셉에 의한 배역이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네. 쇼죠 쇼. 이제 근데 그게 쇼미 그들은 이런 쇼인데 그걸 받아들이는 관객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부분적으로 그걸로 인해서 어떤 그 드러내지 않았던 뭐 행동이나 패턴들을 혹시 보여줌으로 인해서 위화감을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불편한 요소를 만들어내니까 그것도 사실 그렇긴 해요. 네, 이게 저게 제가 요즘 그 미국에서 한참 나오는 힙합이나 또는 저 이렇게 약간 경쾌하지 않은 음악들 그런 네. 음악들을 들으면 그 이제 특히 흑인 래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 노래에 3분 40초짜리 노래에 F 발음의 그 단어가 한 80개, 40개 뭐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근데 그런 게 요즘에는 더 가벼워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이제 그것도 장르의 영향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네. 이 힙합은 어차피 문화잖아요. 네. 문화고 흑인들 힙합이라는 랩과 힙합이라는 장르 자체가 흑인들이 약간 리듬을 타고 말을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F가 들어가는 욕설이나 이런 것들도 그들끼리 대화할 때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던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건 뭐 이해를 하는데. 네. 그래서 근데 한국 사람도 S 발음의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공공연한 그 예술 문화에 너무 쉽게 들어와서 일반화되는 게 요즘 애들 보면 대화의 3분의 1이 사실 F나 S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데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래도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런 점에서 좀 되게 그 지도 편달하기가 또는 얘기하기가 그게 좀 불편해지는 그런 게 좀 있다는 얘기죠. 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약간의 번일 수는 있는데 요 아까 힙합 1세대 그런 노래에서는 욕설이 안 들어가요. 거의 없었어요. 네. 제가 그래서 그 당시 힙합들은 되게 사랑하고 잘 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힙합에 욕설이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했던 부분이 언제인지 알아요? 모르죠. 조 PD가 나왔을 때부터. 아 그래요? 조 PD가 전기 1집에 나오기 전에 데모 MP3가 음원이 먼저 PC통신의 공개가 되었거든요. 90년대 중반부터 이미 그랬구나. 그러면서 90년대 말 정도 됐죠. 그때가 90년대 말 정도였을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조 PD는 뭐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그런 그 데모 음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억나요. 욕설을 거기서부터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거긴 자연스러우니까. 정규 음반이 아니라 음원이기 때문에 욕설이 그대로 여과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이미 사람들의 귀에 이미 들을만한 사람들은 다 들었기 때문에 네. 1집에도 똑같이 늘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리고 서태지가 만들어놓은 그 크나큰 사전 심의 제도가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음반에 이제 욕설이 들어가도 뭐 19금 딱지만 붙으면은 팔 수가 있었던 거죠. 낙지가 붙긴 해요? 그때 바로 딱지가 붙지는 않았을 거로 보여지는데 그 뒤에는 이제 실제로 청소년 이제 판매 붙어있죠. 금지라는 게 2000년대 초반부터는 이제 빨간 딱지 붙어 있죠. 문화예술이니까 뭐 그런 이제 사전 심의 이런 건 없어지는 게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는 이제 이게 뭐 어떤 것까지 연결해서 듣냐면 그게 이제 계속 연결을 짓다 보면 여러분 마약까지 가거든요. 그냥 그래서- 너무 멀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음반에 불편했던 것뿐이지 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힙합에 대한 얘기 정도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근데 네. 이 2000년대 이후에 2001년, 2010년 2010년이 이제 쇼미더머니로 가는 거니까 그 이전까지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쇼미더머니 이전까지인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들어볼 수 있을 만한 음반들일 것 같아서 되게 궁금하긴 해요. 그리고 아까도 2000년 대한민국부터 시작해서 솔직히 1999년 대한민국 1999년 1999년인가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 앨범은 없고요. 앨범 2000년이고 네. 99년 앨범부터 시작을 했죠. 네. 하여튼 그 한두 분 음반에 이 많은 음반 중에 딱 한 사람 빼놓고 조 PD 다 몰라. 이걸 어떻게 모르고 있었지 싶어요. 길 캐리
정도. 여기는 네. 저기 조 PD 이 뒤에 있나? 그거 이쪽은 하나는 조 PD고 하나는 그러니까 리쌍이고 뭐 그런 식이에요. 음반에 한두 분 제외하고는 이렇게 모를 수 있나? 그러니까 장르적인 특성, 그러니까 한 장르에 이제 이렇게 몰입해서 듣다 보면 다른 장르를 잘 안 그렇죠, 듣게 안 듣게 되잖아요.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지금. 아까 여기도 그랬는데 그래서 들어보고 싶어요 진짜. 지금 여기서 틀어보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지금 들으면은 요즘 같은 그 쇼미더머니에서 나오는 그런 힙합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좀 올드하고 소프트하고 네, 올드하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재미가 없을 수도 네. 있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이때부터 90년대 중반부터 힙합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뭐 옛날 곡은 옛날 곡들의 향수, 요즘 곡들은 요즘 맞아요, 곡들의 맞아요. 트렌디함을 네. 다 이제 느끼고 있는데 각각의 장점이 있죠. 네. 네. 이게 요즘 아이들에게는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는 이때 거만 듣고 이후의 곡들을 안 들은 사람들은 요즘 곡이 좀 재미가 없는 경우가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어쨌든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다. 저는 취향에 다 맞을 거라고 생각은 들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요게 몇 편까지 나왔나요? 이게 편은 그 2002 대한민국인가 그 정도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약간 이 대한민국 시리즈의 정체성도 좀 약간 모호해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뭔가 위암에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의 이제 특색이 점점 사라지는.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좀 다른 컨셉 음반, 힙합 음반들이 또 파생이 되면서 네. 확실히 그리고 2000년도가 되면서 이제 불법 공유가 많아지면서 점점 이 앨범화 되는 게 점점 사라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긴 한데 네. 그 시대에 공교롭게 그 MP3라고 하는 새로운 미디어 플레이어 유통 구조가 생겨요. 그렇죠. 그게 네. 그래서 불법 유통이 되는 거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음반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막 기획 음반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사실 소비자들이 직접 이렇게 네. 좀 간편하게 편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만들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제 다 개인의 기획 음반이 되어버린 상태가 되어서 CD는 요새는 CD로 듣는 경우가 팬심으로 그렇죠. 하나 갖고 있는 정도가 그렇죠. 대부분인 네, 맞아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네. 소장용으로 CD를 사고 실제 음악은 음원으로 듣기 음원으로 때문에 듣기 소장용으로 네, 구매하시고 그때쯤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막 끝나가고 그러던 뭔가 확 이렇게 획이 변하던 그 시점에서 싱글 앨범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또 그렇기도 하죠. 근데 싱글 앨범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이제 디지털 싱글화 그렇죠. 디지털 친구가 네. 실제 그 디지털 싱글 중에서도 이게 실물 싱글 음반이 나오긴 아주 소량으로 찍어내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통은 힘들었어. 보통 이제 그 프로모션용으로 이제 뿌리는 용도로 활용을 하고 거의 끝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뭐 싱글 음반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많이 유통이 되진 않았고 뭐 미국처럼 옛날 뭐 한 60년대에서부터 도너츠판으로 LP판으로 그 싱글 음반이 나오는 그런 형태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있지는 않았죠. 그렇죠. 이제 저희 도너츠판은 뭐예요? LP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LP판이 있고 요거보다 작은 한 반 정도 되는 LP판이 조그만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 LP판에는 앞면에 한 곡 들어있고 뒷면에 한 곡 정도 들어있어요. 막 곡이 그리고- 많지 네. 못했죠. 이 회전 속도가 또 달라요. 여기 45rpm 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도너츠판은 45rpm으로 돌려요. 그래서 회전 속도가 다르고 A면 B면 이렇게 해서 싱글 음반으로 나오는 게 원래 이제 도너츠판이라는 게 따로 있었군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런 싱글 음반은 A면이 타이틀곡이죠. 네. B면은 약간 서브로 들어가는 곡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잘 생각해보시면은 비사이드 모음집 이런 컴필레이션 음반들이 있어요. 비싸. 네, 비사이드. 그러니까 A 사이드가 아니라는 거죠. 비사이드. 아, 그러니까 이 도너츠판의 비사이드. B면의 곡들은 대체로 싱글 음반에만 들어있고 정규 음반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이걸 나는 정규 음반 듣고 싶어. 그러면 그 뮤지션이 자기의 싱글의 비사이드만 계속 모아서 하나의 앨범을 만들어서 그걸 따로 앨범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지. 마치 스케이트처럼 그냥 뭔가 모아놓은 것을 딱 만들어낸 그런 느낌이네요. 또 그런 것도